이제 이적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뭐 1월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한국 시간 2월 3일 새벽 4시에 끝이거든요. 한 일주일? 현지로는 2월 2일 저녁 7시에 끝나는 건데요. 원래 독일이 항상 가장 빨리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적 시장이. 예. 그러니까 6시 땡 끝내거든요. 우리는 퇴근이 있다. 구단 관계자들도 다 퇴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워라벨이 중요하다. 예, 저녁 예. 6시에 항상 분데스리가가 끝냈는데 잉글랜드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죠. 우리도 이제 밤이 있는 그걸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녁 7시에 마감이 됩니다. 네. 현지 시간 저녁 7시, 한국 시간 새벽 4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 이적 시장의 좀 주요 리그들은 그때쯤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오영규 선수 이적 얘기 저희가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조금 더 업데이트된 얘기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뭐 겨울 이적 시장 현재까지 이적한 선수들도 한번 살펴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좀 이적할 만한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야기할 때 이 풀럼이 오영규를 영입하려고 하기 전에 1순위 타겟은 페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좀 수나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온스테인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1티어인 온스테인 기자가 현재 조금 협상이 끌리고 있다. 왜냐면은 풀럼도 페피가 2달간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다 보니까 시급성에 대한 조금 당장 겨울 이적 시장은 솔직히 말하면은 당장 쓰려고 영입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즉시 전력감. 예, 그런데 이제 2달이나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뭐 그 순위 경쟁이 이미 지나고 나서 뛸 수 있는 상황일 거고 또 적응하는 데 시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조금 생각이 있다, 네.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가장 1티어 기자라고 할 수 있죠. 예, 톰 버거트 기자가 이 기자도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페피의 풀럼 이적 협상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피가 또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네. 믿을만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PSV와 풀럼의 이적료 차이는 크지 않지만 풀럼은 현재 PSV가 요구하는 금액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종적인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닌데 그거 채우기가 현재 힘들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죠. 예. 그러면서 1월 접수 마감일 뭐 이렇게 이적 시장 접수 마감일까지 올린 건데요. 네. 예. 그러다 보니 페피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오영규 선수가 그 다음 순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면 오영규 선수의 풀럼 이적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좀 기대하게 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감은 아니고요. 예, 풀럼 감까지는 링크가 아니지만 있다. 예, 어쨌건 원래 페피 다음 순번으로 오영규를 보고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페피 딜이 만약에 불발된다면은 그러면 오영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예, 저희가 어제 다루진 않았던 거였는데요. 오영규 선수가 또 새로운 링크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베시탁스 링크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거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 안 다뤘던 이유는 공신력이 높은 데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다룬 건데 이제는 조금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뭐 벨기에 매체에서 VP라는 매체에서 베시타스가 오영규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 매체들의 보도를 인용을 해가지고 오영규와 그리고 또 이제 전 안더레이트 공격수 파비오 실바 현재는 그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이 둘을 조금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베시탁스가 왜 오영규 선수를 내두고 있을까요? 예, 이제 또 이제 부트발 벨기 여기서도 이제 행크가 오영규를 이적 명단에 올려놓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슈투트가르트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이미 했었고, 네. 예, 그러면서 최근 경기들에서 로빈 미리솔라 혹은 에런 비부트 같은
어린 선수들이 우선 기용됐다. 이적을 염두에 두고 부상을 피하기 위한 선택일까라고 한 겁니다. 최근 아예 쓰지도 않는 거는 부상당하면 이적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오영규는 베시타스와 연결되고 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 명문 구단은 국가대표 그 오영규를 완전 영입 옵션이 포함된 임대로 데려오길 원하고 있고, 행크는 완전 이적을 선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건데요. 예. 그런 가운데 베시타스 공격수 타미 에이브럼이 이제 그 에스턴 빌라로 완전 이적에 성공을 했습니다. 피엘로 복귀. 예, 피엘로 완전 복귀를 한 거거든요. 예. 에이브럼의 이적료는 2,100만 유로. 예, 한 그거 400억 조금 넘는 금액인 것 같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더해 이제 그 에스턴 빌라 수비수인 센터백인 야신 웨스찬도 이제 베시타스로 갔다라고 해요. 예, 거기가 선수까지 끼어서 이적료를 이렇게 들여서 영입을 한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에스턴 빌라가 이제 우승 도전에 나서겠다. 그렇죠. 예, 좀 이제 보이니까. 가시권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무리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에이브러햄도 마찬가지로 에스턴 빌라로 이적하기 위해서 고액 연봉을 일정 부분 포기했대요. 상당히. 상당히 포기했고, 빌라도 에이브러햄을 데려오기 위해서 좀 무리를 했다라고요. 돈을 조금 끌어다 쓴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들이. 이 타미 에브람도 피엘로 복귀하고 싶으니까 좀 깎았을 거고. 그렇죠. 예, 빌라도 필요하니까 무리했을 거고. 예. 예. 서로가 서로를 원했기에 좀 예.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에이브러햄이 떠났다? 그 얘기는 베시타스도 공격수를 영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그가 뭐 최전방 공격수가 사실 3명밖에 없었어요. 에이브러햄, 그리고 또 이제 18살의 유망주인 헤키모울루, 그리고 또 이제 엘 빌랄 투레가 있는데, 엘 빌랄 투레는 사실 왼쪽 윙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예. 예, 왼쪽 윙 주전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망주 사실상 빼면은 예. 태미 에브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지난 경기에 에이브러햄 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적 협상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엘 빌랄 투레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긴 했어요. 하지만 그거 이렇게 올렸었으면은 이쪽이 또 이제 누수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하파도 벤피카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파도 갔기 때문에 지금 이선도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베시타스가. 그러니까 공격수 영입은 나서야 한다. 예, 근데 그 중에 오영규도 대상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베시타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튀르키예 리그에서 득점 4위입니다. 예, 근데 사실 뭐 베시타스가 3대 강호잖아요. 그렇죠.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 네. 베식타시 이렇게. 그거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좀 실망스러운 득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기대 득점은 잘 나오거든요. 네. 40.15골. 그래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가장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죠. 세 번째로 안 좋죠. 뭐 골은 많이 넣긴 했습니다만 더 많이 넣었어야 된다. 예. 사실 골도 많이 넣은 건 아닌데, 근데 사실 지표상으로는 사실 빅3를 할 수 있었던 팀이었다라는 건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 근데 딱 보면은 오영규 선수 노리는 팀들의 다 공통점이, 마무리가 안 된다. 예, 그 실제 득점 대비 기대 그렇죠.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떨어지는 팀들이에요, 다. 예, 뭐 풀럼, 리즈, 네. 팰리스 등등. 예. 이게 아무래도 오영규 선수가 그러니까 행크에서 조금 지적받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행크에서 지금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벨기에 매체들에서도 오영규가 이번 시즌 행크의 부진 중에 한 요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벨기에 매체들의 평가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저 이적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 올라온 거에서도 오영규 팔아라가 90%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오영규가 마무리는 좋다 이거예요. 어. 실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좋거든요. 마무리는 좋은데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연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조금 지배적이긴 해요.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평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교체 출전 시 득점률이 선발로 나설 때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조커로 쓰기엔 좋고 선발로 쓰기엔 연계가 아쉽다. 뭐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어쨌건 그런 평가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대신
득점력, 그 마무리 능력은 조금 인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좀 그래서 실제 득점,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떨어지는 팀들이 오영규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사실 그가 뭐 벨기에 매체들이라던가 이런 데서의 평가가 좀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팀 내 득점 1위잖아요. 그렇죠. 팀 내 득점 1위를 부진의 이 원인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가혹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유럽 대항전에서도 잘해줬었고. 예,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다른 구단들이 어쨌건 오영규를 노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아, 그리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공격수 기근. 그렇죠. 이것도 커요. 예. 예, 그러니까 공격수가 워낙 기근이니까 공격수는 어느 팀한테나 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겨울 이적 시장 데드라인 막판에 연쇄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 공격수예요. 스트라이커. 예. 그래서 뒤에 이제 이적할 선수, 그 이적 가능성 높은 선수들 얘기할 때 공격수들이 대거 나옵니다. 네. 예. 어쨌든 에스톤 빌라가 타미 에브라함을 영입을 했는데 아브라함 이외에도 한 선수를 또 임대 영입을 했죠. 예, 더글라스 루이스를 또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아직 오피셜은 아닌데요. 아,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임대 영입하는데 합의를 했다라고 해요. 첼시도 임대 이적을 고려를 했지만은 네. 초기 문의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근데 뭐 완전 영입 옵션이 있다라고 해요. 2,500만 유로. 이 얘기는 에스턴 빌라가 확실히 적극적으로 이적 시장에 나서고 있다 이번 겨울에. 예,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웨스트햄이 아다마 트라오레 영입을 발표를 했고요. 오, 네. 예, 그리고 대신 웨스트햄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워드 프라우스는 번리 임대 유력, 지금 확정적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했다라고 로마노 기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예. 확실히 좀 이적 시장 막판이 되니까 선수들이 이동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겨울 이적 시장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 뭐 아스날은 영입은 없고 워낙 충분한 뎁스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물론 뭐 공격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더블 스쿼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스쿼드가 네. 좋으니까. 그 하베르츠도 이제 복귀. 근데 계속 하베르츠가 좀 통증을 계속 느껴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교체 출전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조금 이슈는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그런 가운데 은하네리를 마르세유로 임대를 보냈고 여기에는 출전을 시킬 때마다 임대료가 뭐 올라가는 뭐 그런 조항이, 출전을 안 시킬 때마다 임대료가 뭐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출전을 조금 최대한 많이 시키게 하는 그거를 조항에 넣었다라고 하는데 은하네리가 가자마자 바로 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 에스턴 빌라가 적극적이죠. 일단 테미 에이브람 영입했고, 그리고 마도랑 알리송도 이미 영입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영입한 지가 조금 됐고요. 어린 선수들이네요. 예, 어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마도는 사실 지금 뛸 수 있는 선수 아니에요. 이 선수는 미래를 대비한 자원. 실제 매치에서도 거의 못 나왔고요. 알리송이 그나마 그래도 뭐 그래미루에서 출전 시간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도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윙 자원이긴 한데 에스턴 빌라의 약점이 윙 자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리송을 영입을 했고요. 저거는 좀 기다려보는 거죠. 미래를 보는. 네. 여기에 이제 더글라스 루이스까지 오면은 확실히 에스턴 빌라가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넘어서 나름 우승에도 도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머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일단 뭐 바스코 다가마에서 이제 그 라이안이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했어요. 이 친구도 어린 친구네요. 근데 이 선수는 나름 그래도 세리아에서 그 브라질 세리아에서 14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건 상당한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렉스 토스 이 선수 영입을 했는데 중앙 미드필더 페렌크바로치는 이제 그 헝가리 최고 명문팀이죠. 네. 그래서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중앙 미드필더로 나름 그래도 주전으로 뛴 선수. 특히 지난 시즌에는 2골 8도움을 올리는 괴력을 과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만다스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는 백업 골키퍼로 영입을 한 건데 페트코비치가 워낙 그 기대 이하다 보니까 임대 영입. 실제
얘는 임대 영입이고 페트코비치는 이제 첼시에서 네. 영입을 했는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보험차 영입을 한 건데, 그런데 라치오에서 그렇게 많이 뛴 선수는 아니에요. 세멘유 팔아가지고 이렇게 영입들을 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예. 그리고 뭐 브렌트포드는 프로라는 이제 유망주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장기적인 영입이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 네. 예, 그러니까 뭐 본머스도 최근에 좀 안 좋았었잖아요. 안 그렇죠. 좋았다 보니까 급하게 영입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예, 브라이튼은 그로스, 그로스. 예, 복귀했습니다. 예. 예, 브라이튼에서 스타덤에 올랐었는데 도르트문트 가서 힘든 시기 보내다가, 이제 말년을 또 브라이튼에서 보내기 위해 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여긴 워낙 유망주가 많다 보니까 예, 재임대 간 선수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번리는 영입 없고요. 네. 예, 번리는 아직까지는 강등에 거의 근접하니까 그렇죠. 뭔가 보강보다는 다음 시즌 준비를 더 하는 것 같긴 하고요. 첼시는 영입을 할 수가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 안셀미노를 임대 복귀시키는. 네. 예, 여기는 임대 복귀 제가 빼가지고 빠진 거예요. 근데 안셀미노가 임대 복귀를 했습니다. 센터백 보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현재 브레넌 존슨 영입했는데 뭐 추가적인 영입이 더 필요하죠. 예, 근데 개입한 금액보다 브레넌 존슨 영입한 금액이 더 크다는 게 얼마나 배가 아플지. 예. 심지어 브레넌 존슨이 잘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저렇게 됐지? 예. 물론 연봉 차이는 크겠지만은, 그쵸. 예,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들여서 영입을 한 거니까. 오. 예. 좀 급하긴 했나 보네요. 예. 그리고 에버턴은 뭐 딱 중위권 안착해 있으니까 예, 뭐 특별한 영입은 없고, 풀럼도 아직까지 영입은 없고요. 예, 근데 아다마가 나갔죠. 예, 예. 아다마가 나갔고, 오스카복 영입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페피 아니면 오영규 둘 중에 공격수 하나 영입을 하려고 하고요. 왜냐면은 현재 풀럼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서 7위에 올라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보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예, 리즈 잔류할 가능성이 보이다 보니까 일단 부오나노테, 첼시에서 못 뛰었던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공격수 영입하려고 하죠. 그래서 스트란 라르센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뭐 오영규 선수도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긴 하고요. 그렇죠. 예, 리버풀은 뭐 영입할 상황 아니고, 맨시티가 우승 도전을 위해서 대대적인 가장 많은 이적료를 썼습니다. 현재까지. 예. 세멘요와 게이.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이적료를 쓴 걸로 이번 겨울에 남을 겁니다. 예. 워낙 이 두 선수를 그래도 비싸게 샀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이적료를 특히 최근 들어서 겨울에 영입하기 힘들어요. 뒤에 일단 종합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네. 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에체베리가 레버쿠젠에서 못 뛰다 보니까 임대 복귀시킨 다음에 지로나로 다시 임대 보냈고요. 그렇죠. 맨유는 이번 겨울 영입 없다라고 천명했습니다. 네. 판매도 없대요. 영입도 없고 판매도 없다. 캐릭 영입했잖아요. 예. 그리고 뉴캐슬도 영입할 수 있는 뭐 여력이 조금 없는 팀이긴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딱히 링크도 안 뜨죠. 예,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가 로렌츠 루카 영입을 했고, 장신 공격수. 예, 그래서 이 선수는 사실 근데 나폴리에서는 아쉬웠어요. 나폴리에서는 16경기 한 골밖에 못 많이도 넣었지만은, 못 뛰었네요. 예, 하지만은 그 전에는 그래도 우디네세에서 12골 넣고 했던 선수다. 그래서 이탈리아 대표에도 뽑히기도 했던 2m 1의 오. 장신 공격수 영입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썬덜랜드가 탑이라는 이스라엘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윙 쪽 뎁스도 조금 얇은 편이다 보니까 예, 타비를 영입을 했는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리그에서 뛰었고, 그렇게 뭐 이스라엘 리그에서 스탯을 많이 올린 거라고는 보기는 힘듭니다. 예. 코트디부아르 선수인가 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토트넘도 현재까지 그 약간 큰 손 세 팀이 맨시티, 토트넘, 에스턴 빌라예요. 예. 예, 그러니까 갤러거를 영입을 했고요. 상당히 거액을 들여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브라질 유망주인 소우자도 영입을 했고, 추가적인 영입 얘기들이 좀 있긴 해요. 오른쪽 윙도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오스카 봅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외 윙, 그냥 윙은 영입을 무조건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 또 로버트슨, 물론 현재로선 불발됐지만은 혹시라도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긴 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도 좀
왜냐 여기도 잔류가 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보강을 바로 해서 그래도 나름 효과를 보고 있는 팀이긴 하죠. 예, 이제 카스테야노스라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라치오에서 지난 시즌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0골 5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MLS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어쨌건 간에 뉴욕시티 이번 시즌은 좀 부진을 보이면서 하지만은 지난 시즌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수를 영입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파블로라고 또 공격수를 영입했습니다. 공격수가 가장 큰 문제였다 보니까 전반기에 포르투갈 리그에서 10골 1도움을 기록한 선수를 영입을 한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PL이 확실히 그래도 좀 활발한 팀도 있고 좀 조용히 겨울 이적 시장을 지나가는 팀도 있고. 그러니까 급한 팀들은 그게 눈에 보이죠? 딱 보이죠. 아, 여긴 급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투자하면 뭐가 보일 것 같은 팀들만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건 기본적으로 겨울 이적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용하잖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 겨울 이적 시장이 조용한 이유는 결국은 PSR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막 쓸 수는 없는 상황.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진짜 막 겨울에도 구단주가 사지 터서 선수 사고 뭐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적을 한 선수들 이외에도 좀 링크들이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이적 시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걸 보자면요. 일단 뭐 그 텔레그래프에서 1월 이적 시장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주에 일어날 이적들이라고 이제 기사를 올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장필립 마테타의 노팅엄 프레스트 얘기. 이거는 실제 오퍼까지 한 상황이죠. 3,500만 파운드까지 오퍼를 했고 이제 팰리스가 이걸 받아들이냐 아니냐만 남아 있는데 팰리스는 4천만 파운드를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파운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예르겐 스트란 라르센 울버햄튼 공격수 현재 리즈랑 팰리스. 현재까지는 리즈만 오퍼를 한 상태예요. 팰리스가 마테타가 나갈 경우에 라르센을 영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끌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마테타의 거치에 따라서 라르센의 거치도 결정되지 않을까. 어쨌건 스트란 라르센이 현재 울버햄튼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지난 시즌 워낙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좀 반짝한 느낌이 있었죠. 지난 시즌에 정말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는 아무래도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해리 윌슨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해리 윌슨이 이번 시즌 미친 활약 너무 좋죠. 8골을 넣고 있는데 중거리의 재앙으로 불리고 있는데 해리 윌슨이 왜 뜨고 있냐? 이 선수가 계약 만료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재계약을 안 했나요, 아직? 아직까지 안 해서 그래서 풀럼이 그것 때문에 오스카 보브를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것 때문에. 근데 뭔가 해리 윌슨은 빌라랑 좀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 중거리 빵빵 때리고 빌라, 에버튼, 크리스탈 팰리스, 브렌트포드 이런 다양한 팀들이 윌슨을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다 노리겠죠. 근데 윌슨은 자유 이적을 더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봉을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스카 보브 같은 경우는 현재 풀럼과 협상 중이죠. 풀럼에서 이적료까지 제안을 했고 현재 협상 중인데 아마 풀럼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페피랑 이게 엮여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이적료가 양쪽에다가 여기도 지금 거의 3,500만 파운드, 3천만에서 3,500만 파운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스카 보브도. 그러니까 양쪽에 다 쓸 여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 풀럼은 오스카 보브를 영입하고 오영규를 영입하라. 그러면은 두 포지션은 다 강할 수 있는 거고 페피는 여름에 영입해라. 라우리멘에서 어차피 나이 많으니까. 페피보다 오영규 선수가 조금 싸니까. 많이 싸죠. 그렇죠. 많이 싸죠.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게 벨기에 매체에서는 심지어 100만 유로 조금 넘지 않을까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크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굉장히 싼데요? 근데 뭐 700만 유로 얘기 나오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르트문트도 오스카 보브를 예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도르트문트가 영입에 나설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토트넘도 링크가 된 거는 오른쪽 윙을 영입을 무조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링크가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네. 근데 뭐 강하게 연결된 건 아니에요. 토트넘이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루카스 파케타는 플라멩고 거의 확정적이죠. 예, 심지어 24개월 할부로 예, 보내기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킨스키랑 헤르만센 지난 시즌까지 레스터 시티에서 뛰었으나 주전이었으나 이번 시즌은 잘 못 나오고 있는 예, 이 둘을 맞교환한다. 트레이드? 예, 그런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허. 예. 어차피 킨스키도 못 뛰고 있으니까. 예. 근데 헤르만센도 킥이 좋은 선수가 아닌데 신기하네요. 예. 그런 애들만 모으나 봐요. 예. 그리고 앤디 로버트슨이 이제 토트넘 연결되고 있고요. 대신 헤르만센이 선방 능력은 좋죠. 예. 레스터에서 지난 시즌 카리어도 잘 막습니다. 네, 아무튼 예. 그리고 이제 앤디 로버트슨은 이제 리버풀이 만약에 뭐 치미카스 임대 복귀가 현재까지는 실패인 상황인 건데 뭐 그게 된다거나 하면은 토트넘을 보낼 수 있다. 이미 구단 간에 합의를 봤었다가 대체자가 없다 보니까 네. 결국 못 보낸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그렇죠. 하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의미예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법리 이거는 이제 거의 거피셜까지 났습니다. 메디컬 그렇죠. 테스트까지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만, 예, 거의 90% 이상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스카 법은 우잉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면 잔슨 나두지라고 하셨는데 쿠두스가 3개월 부상 당할 줄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예. 팔고 나니까 3개월 부상이 떴죠. 쿠두스 그때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좀 부진한 시기긴 했어. 토트넘 애들 중엔 제일 잘했어요. 예. 아무튼 뭐.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막 이제 주목해야 할 잠재적 이적 거래들을 살펴보자 했는데 앞에 내용들 그대로예요. 앞에 내용들 이거 막 쫙 나오고 나서 근데 거기 없는 선수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무한이. 네. 현재 대화 중이다. 그러니까 막 히팅업은 거의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거고 더는 완전히 끝났다인 거고 오프는 끝났다. 이거는 실패다. 빠그라졌다. 예, 빠그라졌다인 건데 여기 이제 빠그라졌다 명단에 이제 여기 앞에 없는 선수가 있거든요. 루이스 덩크. 예, 그러니까 노팅엄이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에 안 판다. 나포 세일이다. 예, 그래서 오프 있는 거고 터킹에 이제 무한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무한이 같은 경우는 유벤투스가 문의를 한 상태인데 현재 토트넘 쪽에서 임대 복귀를 시켜야지 임대로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토트넘이 임대 복귀를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건데 토트넘도 거기에 대한 아직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파리 생제르맹도 지난 여름에 무한히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적 협상을 했는데 유벤투스랑 그게 결렬된 후에 유벤투스랑 관계가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노 기자가. 네. 근데 뭐 이탈리아의 공신력이 매우 낮은 매체에서는 토트넘이 허락했다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뉴스로 그렇게 뜨긴 했는데 공신력이 높은 데는 아니어가지고 뭐 무한이의 상황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상황도 보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예, 선수가 없어가지고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듀란, 예, 에스턴 빌라에서 반짝 떠올랐던 선수였죠. 네. 예, 슈퍼초코로 분당 득점률이 괴물이었던 선수였는데 그냥 킥 하나는 진퉁이어서 아직도 22살이에요. 근데 어린 나이에 사우디 갔다가 좀 부진했죠. 안 좋고 나서는 페네르바체로 갔는데 여전히 부진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몇몇 구단들, 유럽 구단들이 듀란을 관심 있게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선수의 재능은 아스톤 빌라 때 봤고, 네. 그리고 나이가 좋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런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페네르바체랑 듀란의 결정에 따라서 막판에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로마노 기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듀란의 이적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가운데 해리 케인이 재계약 협의 중이다. 에벨 디렉터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케인도 계약 연장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넨 구단과 팬과 도시를 사랑한다. 그래서 2028년 또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좋습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예, 케인이 그 클리츠 클럽이라는 예. 본인의 그 어플리케이션,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아이돌들 그 버블이라고 있거든요. 알죠. 팬들하고 이제 예. 소통하는 그런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클리츠 클럽이라는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런 게 올라왔었대요. 이제 그 팬이 여전히 손흥민이랑 소니랑 대화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전히 대화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여전히 연락 주고받는다 하면서 손흥민은 내 남은 인생에 계속 연락할 누군가가 분명하다. 예, 평생 연락할 거라고 확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케인은 끼워 넣은 겁니다. 예, 손흥민 선수 이야기 잠깐 나왔으니까. 예. 뭐 어쨌건 간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막판은 딱 봐도 공격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공격수들의 연쇄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와중에 오영규 선수의 거취도 조금 결정되지 않을까. 이적 시장 마지막까지 공격수들이 어떻게 연쇄 이동하는지 지켜보는 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막판은. 진짜 한국 축구 팬들한테는 오영규 선수가 PL로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기도 좋고 중계를 풀렁 한번 가자. 한번 가봅시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